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벌써 1분기가 끝나고 이제 벌써 4월이 됐네요. 그래서 4월이 되면서 제가 사실 1월부터 3월달 걱정했던 것들, 금리 상황이 변하면서 국내외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지 않을까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또 어느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하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은 들어요. 최근에 아파트값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하고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요즘 피까지 붙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부동산 흐름들 이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4월부터에 대한 또 저에 대한 간단한 예측, 그런 걸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부동산의 성수기라고 하면 3, 4, 5, 6, 7 정도 이제 여름 휴가 전까지가 가장 성수기예요.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어떤 상권 가든지 뭐 사람들이 항상 바글바글 거려. 이번 주말에 제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여기저기 좀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사실 실제 목표는 송정동으로 가려고 제가 돌았는데 여기저기 좀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울숲 뒤에 있는 아뜰리에 거리를 제가 처음에 방문을 했고요. 사람 정말 많아요. 진짜 벚꽃 시즌이고 서울숲이 사람이 한참 많은 시즌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사람 많고 상권이 너무 좋은 그런 지역으로 보이고, 그냥 일반 투자자들이 아뜰리에 거리 가면 혹 해가지고 살 것 같더라고. 근데 뭐 아뜰리에 거리를 돌으면서 느낀 게, 이렇게 상권 많고 사람 바글바글 거리에는 공사 현장이 항상 있어야 돼. 옆에 리모델링 하고 있고 신축되고 건축 행위가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뜰리에 거리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공사하는 곳이 확실히 적더라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아뜰리에 거리의 한계를 보여주지 않나. 그래도 그동안 사실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아뜰리에 거리도 평당 1억 정도 선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상의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가 나올지 그런 거는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건너편에 보니까 더 네이처홀딩스에서 건물 통으로 쓰고 있더라고. 근데 저희가 더 네이처홀딩스 부동산 투자하는 것들을 많이 지켜보는데 진짜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또 서울숲에다가 어떻게 보면 안테나샵 같은 건물 하나 잘 꾸며놨던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인블리에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판 부지들인데, 여기도 이제 대형 네오밸류라고 해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뚝섬역을 지나가지고 이제 남쪽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하고 요즘 잘 나가잖아요. 솔직히 남쪽 가면 사람 너무 많지. 그래서 일부러 북쪽을 또 가봤어요. 여기가 이제 청수역 옛날 구상권, 먹자상권 메인들이거든요. 네, 이런 구상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상권이 더뎌요. 개발되는 게. 구상권 같은 경우는 보통 근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장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거를 쉽게 명도 협의를 봐가지고 내보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상권을 내가 새로 만드는 게 낫지. 그래서 성수동이 사실 그런 면 때문에 이 성수 족발이 있는 이 메인 라인, 그런 걸로 조금 늦어졌다가 최근에는 다른 지역이 다 올라버렸어. 말도 안 되게 개발되고 올라갔다 보니 여기도 그래도 사람들이 가성비로 들어가서 개발하는, 그래서 최근에 가보면 이쪽 코너에 있는 대형 부지, 이쪽에 있는 부지, 건너편에 있는 이 부지까지 전부 다 개발하고 있어요. 규칙가 주목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남쪽을 제가 대략 투어를 했는데 뭐 남쪽은 여전히 좋고, 제가 최근에 얘기 들은 건데 성수 감자탕 아시죠? 뭐 여기 옆에 건물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건물을. 이거는 여기 감자탕 별관. 근데 이제 요 감자탕집이 매출이 얼마인지 알아요? 10억.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요? 한 달에 9억에서 10억 정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장사를 하시고 남편분이 뭐 이런저런 걸 본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대단한 집입니다. 이 남쪽 동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빨리 건물이 좀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무신사도 그렇고. 최근에 이 부지를 이제 더 네이처홀딩스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여기를 마크 곤잘레스 안테나샵으로 만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저희가 송정동을 좀 가봤는데, 송정동 요 라인에 보면 이 코너에 여기 고소영 씨가 산 거 있어요. 이 고소영 씨 건물 인근으로 해가지고 개발들이 굉장히 또 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완전 초창기더라고요. 근데 송정동이 투자한 사람들의 느낌을 보니까 이미 약간 1기가 지났다라는 느낌? 그 정도로 사실 시세가 많이 올랐고, 골목에 있는 어떤 건물이, 이쪽에 있는 어떤 건물이 평당 6천에 팔렸더라고. 이게 이렇게 팔리니까 주변이 다들 그렇게 달라고요. 뭐 5천, 6천씩 달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송정동 개발이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래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6천에 지금 사주면 안 되지. 사실 싼 맛에 2, 3천, 3, 4천에 들어가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 너무 비싸게 사줘버리니까 매도자들은 점점 호가를 올리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솔직히 6천에 저기 누가 들어가요? 좀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느낀 점은 개발이 될 만한 여지는 되게 많아요. 도로도 쫙 일직선으로 잘 돼 있고, 뒤쪽으로는 중랑천이랑 동부간선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공원도 있고, 밑으로는 성수동도 가까우니까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요인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조금 더 계획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 발전을 시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기에 이미 평당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메리트가 좀 없어.
그런 점 때문에 송정동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그래도 아직도 개발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시세가 절충안이 돼가지고 괜찮아지고, 그리고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처럼 부동산 침체기가 아니라 조금 더 부동산 상승기가 되면 이런 새로운 상권들에 사람들이 조금 비싸더라도 막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제가 이번 주 주말에 한번 돌았던 거리들이고요. 이걸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갑자기 또 상권 얘기를 했네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뭐 미국에 있는 은행들 문제가 생기고 미국 금리도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얘기 나오고 하반기부터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격이 바닥을 친 건 아닌데 금리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바닥에 가까운 금액대로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바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호가에 대비해가지고 10%에서 20% 빠져줘야지 바닥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22년도에 5, 6월달 한창 좋았던 그 상반기 거래가에 비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떨어진 상황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바닥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 요 정도 선 바닥은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바닥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되게 매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지금 낮춰서 지금 팔고 있긴 한데, 매각이 되면 저도 딱 요 정도 기준에서 매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했던 것들, 거래된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보면 대체적으로 시세보다 되게 매력적으로 금액들이 내려와가지고 거래가 된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시기에 이런 건물들 사면 앞으로 지나가는 시기에 비해서 볼 때는 되게 매력적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부동산에 과거엔 20년 정도 뒤처졌었는데 요즘에는 한 10년 정도 뒤처진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저출산이 너무 심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도심 집중화가 더 강화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신칸센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서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1시간 안에 주파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럼 범도쿄권이 더 세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GTX 뚫리면서 서울의 범서울권이 더 세지겠죠? 그러면서 서울에 그동안 너무 낡아서 어려웠던 그런 시설물들, 이런 것들의 도시 재생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그걸 가장 포커싱으로 가장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현재 세운상가들 가보면 이렇게 G팰리스 해가지고 엄청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세운상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재개발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고, 을지로는 곳곳에서 이렇게 도심조생화가 조금씩 되고 있는 거고요. 종강역 같은 경우도 이 북쪽에 원래 피막골 있던 곳에 광화문 D타워 같은 대형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용산동 보면 옛날에 이제 낡았던 건물들, 어떻게 보면 공원 같은 경우도 많이 개방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용산공원이 개방을 하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도심 재생화들, 용산 여기 정비구역 같은 경우도 개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심들의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근에 터보 채널에서 여의도를 촬영을 했는데, 여의도에 이제 옛날에 굉장히 올드했던 그런 오피스나 아니면 뭐 아파트나 이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여의도하고 연계되는 다양한 상권들도 굉장히 기대할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의도 쪽에 있는 도심 재생화, 뭐 한강 르네상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용산과 종로 쪽에 있는 이런 도심 또 재생화, 그 다음에 강남이야 뭐 맨날 바뀌니까 규제도 없고 얼마나 하기 좋아요. 이런 큰 틀에서 상권들이 그런 식으로 변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움직이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상가 살지 말자. 그 다음 뭐 신도시나 이런데 뭔가 외곽지에 있는 거 쉽게 투자하지 말자, 상업용에. 그리고 또 지방 같은 경우 확실히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다시 서울로 회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게 생각보다 원래 저는 한 3, 4년 갈 줄 알았는데 정말 빠른 패턴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볼 때 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부동산 경기가 조금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공부를 많이 해서 중반기, 하반기 이럴 때 좀 좋은 매물들 잡으시면 되게 부동산적으로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지역적인 것도 이런 도심 재생화나 아니면 또 여의도 한강 르네상스, 강남이나 서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성수도 그렇고, 아니면 뭐 방금 전에 말했던 송정동, 이런 지역들에 좀 메리트 있는 것들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